자, 윤석열이 탈당했어요. 탈당하면서 뭐라고 말 남겼죠? 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윤석열한테 무슨 책임을 누가 지어줬어요? 네. 윤석열은 이 대선에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렇게 안 한다 하다가 결국 떠밀려가지고 못 나가면은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만 딱 자르고 가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거 쇼죠, 쇼. 네, 위장 탈당 쇼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나갔는데 지금 이제 대선 캠프나 그리고 국힘당 안에는 윤석열 라인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네. 권성동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 김계리가 이번에 국힘당 당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당원을 맡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김계리도 그렇고 석동현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계리는 자유통일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석동현도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을 그 캠프에 흡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제 생각엔 국힘당은 좀 있으면 자유통일당으로 이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극우 세력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극우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네. 또 이 극우라고 불리긴 싫은가 봐. 석동현은 극우에 대해서 거의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어떻게 아스팔트에서 싸운 애국 시민들이 극우로 올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극우라는 단어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사회 퇴보적인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부지법 폭동들이 극우예요. 아니 내란을 옹호하는 게 극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란 세력으로 하실래요? 그러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정해주시고 네. 권성동이 이 모든 판을 이 명령을 듣고 현장에서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권성동까지 나가면 무너집니다 지금. 권성동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못 나가. 왜 못 나가? 뭐가 잡혀 있어 지금. 꺼져라 소리 듣고도 못 나가요. 권성동이 못 나가요, 대구에서. 못 나가. 네. 못 나가는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자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끝까지 내란 세력들과 손 잡고 자기 정치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이제서야 윤석열 나갔으니까 내가 좀 유세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났어요. 선대위 합류까지는 아닌데 부산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를 노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선을 노린 자예요. 될 줄 알고 누가 봐도 근데 난 줄 알고. 국민들이 절대 밀어주질 않아. 그래서 한동훈은 날아갔는데 여전히 뭐 자기가 살아날 구멍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들이 청산당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동훈은 이 대선 끝나면은 당권을 잡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살고 싶어 할 텐데 국민들이 이걸 호락호락하게 보겠습니까? 윤석열한테 평생을 충성했던 자가 한동훈이에요. 이재명 캠프로 오히려 여기가 빅텐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빅텐트란 말은 국힘당이 먼저 얘기했는데 이재명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문병호 전 의원 얘기했었고요.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김용남 전 의원 얘기 많이 이제 화제가 됐고요. 김상욱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빅텐트 안으로 모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국힘당이랑은 손 못 잡겠다라는 사람들, 이준석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낙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붙어서 콩고물 받아먹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민주당을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드는 이유는 진짜 정신을 차렸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먹어야 콩고물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일 거예요. 개혁의 속도를 제지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나간 자들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반개혁적 입장을 낼 수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 당원 주권 영향력이 훨씬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당원분들이 충분히 제압 가능할 것 같아요. 김상욱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폭주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막겠다. 그런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입당을 했어요. 큰일 났는데요 벌써부터. 우리는 그러면? 폭주할 거야. 내란 세력 청산으로. 여기 동의 안 하면 다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선거 기간에는 빅텐트가 이재명 후보 캠프로 쳐지고 있다는 거. 김문수는 빈텐트다 지금. 네, 재밌는 일입니다. 이준석은요 영상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보였어요. 네. 긴장과 상기의 그 네. 중간쯤. 그쵸, 어디. 흥분 상태, 진짜 흥분 상태. 저 사진 보세요. 잘 찾아왔네. 자, 윤석열이 저 표정 아시죠?
눈만 웃는 저 표정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공포스러운 대상을 만났을 때 보이는 네. 멧돼지의 그 어떤 표현이다라고 공격본능. 김태우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김태우 선생님한테 떠밀기. 자, 그런데 이준석 얼굴 좀 보십시오. 얘 굉장했어. 아 진짜. 근데 얼마나 긁혔는지 저거를 약 먹어서 그런 거라고 굳이 대선 후보가 김문수 얘기 좀 해보죠. 김문수는 노동운동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 관련된 북핵 막기 위해서 보복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의 언급했어요. 핵심적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을 해야 된다. 필요할 때는 북한의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저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자는 거죠. 네, 똑같죠 윤석열이랑. 저자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김문수랑 이준석이 하는 거 보니까 원팀이에요, 원팀. 네. 뭐 단일화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역할 분담한 것 같았어요. 네. 네.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기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면은 이준석이 도와줘. 네. 네, 앞으로 이런 장면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나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전 댓글 중에 그게 인상적이던데, 개장수가 이번엔 개고기가 돼서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5.18을 맞이해서 개헌 관련된 입장을 냈어요. 일단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발표를 했죠. 네, 방향이 매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헌 논의들이 대선이 끝나면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국힘당이 해산해야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김문수는 지금 이번 대통령 3년 하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자 하는. 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요. 대선 총선을 만약에 동시에 치러가지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쵸. 국민 주권이 훨씬 침해받는 거 아닙니까? 선거는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념꼴로 계속 재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건 뭐냐? 얘네는 독재하고 싶거든. 한 방에 이기고 싶거든요. 김문수는 자기는 3년 하고 이번에 중임제 개헌하자 이런 거 던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국힘당이라는 개헌을 합의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국힘당은 해산하고 나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헌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기현이 재판했잖아요. 내란범 재판. 네. 그 형사 재판 하는 데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 그거 아까 그게 들었어요. 속보 뜬 거예요. 아니 그 방송하는 거 들었는데 분석을 제대로 안 오, 하시더구만.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법비 방언이 있어요. 법비 방언. 법비 방언? 법비 방언. 네. 옛날에 신라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유시민 당시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검찰이 계좌 털었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라진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계좌를 턴 적 없다. 그 말은즉슨 신라진 사건 말고 다른 식으로 아. 계좌를 털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그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지. 야, 그렇지. 씨, 검찰 말을 이렇게 하냐? 이게 법비들 방언이에요. 법비들 방언. 예. 지기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접대를 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안 했는데 접대라는 행위는 있었던 거야. 행위는 있었던 거야. 난안 받을 건데 자꾸 사람들이 접대를 해준 거야. 이런 그렇지. 걸 수도 있고. 그 누가 김건희 봐요. 김건희. 네. 그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당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혐의잖아. 계좌를 이용당했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놈도 어떻게 해야 돼? 이놈도. 접대를 당해버렸네. 당했어. 접대 당했어. 아유, 접대 나는 받을 게 당했어. 아니었는데. 그렇지. 나는 소맥도 삼겹살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이 접대를 해준 거야. 그렇지. 당해버린 거야. 나는 그 재판정에서 그 입장을 내는 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보도자료를 돌린 것도 아니고. 그 재판이 개인의 재판입니까? 판사가 개인의 입장으로 그 판사 그 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 판사석에 앉아서 자신의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자체가 벌써 판사 자격 상실 아닙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난 심리 상태가 읽히던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원래 그 똥개들도 자기네 집에서는 밥은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장 안정된 것. 내가 여기서 제일 세. 음. 그곳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지. 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는 기자들이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가장 본인이 유리하고 심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한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구봉기 소장님 할 수 있는 분석이야. 아주 와. 요거 너무 쇼츠 이해되는데? 내주십시오.
지난주에 촛불 얘기를 좀 나눠보지요. 네. 지난주는 오전에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먼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했는데 대선 개입 전쟁과 미국이 규탄한다. 아니야 언젠가는 한 번은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좀 해야겠어. 이거 해야지. 너무 진짜 선을 넘고 도를 넘으니까 열받잖아요. 사실 미 대사관 앞이 원래 집회하는 장소 아니에요? 광화문 앞이라서. 그렇죠. 원래 원래는 그리고 어. 우리가 행진도 자주 지나갔었던 장소긴 그러니까. 해요. 근데 미국의 대선 개입이 원래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해야 되는데 너무나 대놓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대한민국의 내적 어떤 집단들도 그렇게 감춰졌던 대법원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 드러나는데 그렇죠. 외부적 집단마저도 이렇게 대놓고 말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오, 아니 그리고 여러모로 신기해요. 얘네도 안 걸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공작질이야. 사실 미국에 원래 그냥 평상시 생활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도청하는 거 막 다 그러려니 하잖아. 국힘당도.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열받거든요. 같은 게.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그래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연을 한 거면은 어. 한국에 보도가 되지 않았어야죠. 의도적으로 말하고 의도적으로 보도했고 우리한테 대선용 압박 카드로 쓰려고 발언한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석할 우리가 수 있겠네. 몰랐어야지. 아 좋아요. 근데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거든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갖다 떠 있는. 미국에서는 되게 자주 반복 주장하던 거였어요. 근데 주한미 사령관이 저 표현을 한 적은 없죠. 그리고 지금 같은 대선 전국에서 대만과 중국 그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너네는 항공모함이야. 너네는 미국의 그냥 지침을 받는 나라가 아니야. 아. 이런 주권 모욕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그거네. 왜 윤석열이 자꾸 북한이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비행기도 갖다가 그냥 추락시켜 버리고 했잖아요. 네. 계속 개입을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너무 안 알아주니까 너네 탄핵 종기인 거 알겠는데 아, 우리 이거다. 한미연합으로 할 거다. 어. 야 이거 봐라 개입이다. 근데 야. 아무도 개입이라고 생각을 안 해. 너무 속상한 나머지 더 안 강하게, 되겠다. 더 강하게.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촛불에서 발언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반미 투쟁을 한 거는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이라든지 광우병 소고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기억은 그게 크겠지만 사실 미국의 이런 공작들은 계속 이런 개입들은 진행이 됐었고 지금 대놓고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이런 구호를 들고 이렇게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일치된 투쟁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거고요.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게 계속 누적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걸 그쵸. 보여줘요. 우리가 너무 이 촛불이라는 공간이 교양의 공간이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실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습득이나 이해도나 이런 게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진짜 지금 전국에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투쟁이었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